전 세계 에너지 장관들이 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닌 단 한 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울산이었습니다. 중동이 불타오르고 유럽의 도시들이 하나둘 어둠 속으로 빠져들던 그 밤, 28년 경력의 미쓰비시 중공업 전문가는 울산 조선소 도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평생 한국을 무시해온 일본 최고의 장인이 전 세계 LNG선의 80%를 만들어내는 한국 조선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의 겨울을 책임지는 무서운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2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 드론 폭격이 쏟아지고 카타르의 핵심 LNG 생산 시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지던 그 순간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은 단 3초 만에 50%가 폭등했습니다. 베를린 가정집의 난방이 끊기고 파리 공장들이 멈춰섰으며 도쿄 지하철이 감속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사상 초유의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각국 에너지 장관들은 밤새 전화기를 붙잡고 단 하나의 질문만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당장 LNG를 실어 나를 배를 새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러시아는 전쟁의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중국은 최근 납품한 LNG선에서 잇따라 가스 누출 사고가 터지면서 국제 선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던 일본은 이미 10년 넘게 LNG선 시장에서 사실상 퇴장한 상태였고 도크는 텅 비어 거미줄만 쳐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답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조선 3사, 즉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의 수주 담당자들은 그날 밤 단 한 명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세계 각국 에너지 공사와 대형 해운사들의 주문이 밀려드는데 이미 2028년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에서 어떻게 배를 더 만들어낼 것인가.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이 한국인 이유였습니다. 3교대를 4교대로 늘리고 협력업체 인력을 긴급 투입하며 AI 기반의 스마트 야드 시스템을 풀가동해 생산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그 혼란의 순간에 오직 한국만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이런 나라였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출발점은 너무나 초라해서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1969년 일본은 세계 최초로 LNG 상업 운송에 성공한 자존심 강한 조선 대국이었습니다. 미쓰비시, 가와사키,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같은 이름들이 전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일본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이 조선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 반응은 사실상 비웃음이었습니다. 배를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가 무슨 조선업이냐는 거였죠. 그 시절 이야기를 하려면 한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입니다. 1971년 그는 조선소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주머니 속에 든 것이라곤 달랑 5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500원짜리 지폐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거북선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이요. 그는 그 지폐를 영국 은행가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철로 된 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회뿐입니다. 당시 영국 은행가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황당한 반, 어이없음 반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모한 설득은 통했고 차관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현대조선소의 첫 번째 도크는 배를 만드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는 것과 동시에 배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세계 조선업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 나라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도크가 완공되기도 전에 선박을 2척이나 동시에 건조하는 데 성공했고 납기 기한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조선업은 일본을 하나씩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은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하는 나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싼값에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여러 가지 말로 설명했지만 결국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절박함을 기술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한국 조선업의 위기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조선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해고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왔고 금반지를 녹이고 돌반지를 팔아 회사를 살렸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붙잡은 것입니다. 나중에 미쓰비시의 나카무라 부장이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정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어떤 기술 교본에도 쓰여 있지 않다. 이제 기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LNG선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LNG는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해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인데 이렇게 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어 배에 실어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영하 162도라는 온도가 얼마나 극단적인가 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가 남극의 영하 89도 수준이니 LNG 탱크 내부는 그보다도 훨씬 차갑습니다. 이 극저온 환경에서 단 하나의 용접 이음매도 허용 오차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용접 기술, 즉 LNG 화물창 용접은 전 세계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미세한 오차 범위 안에서 특수 금속판을 이어붙이는 이 기술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손으로 익혀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오직 수천 시간의 반복, 숙달과 세대 간 전수를 통해서만 이어지는 장인의 영역입니다. 울산과 거제도 조선소에는 지금도 아버지에게 용접을 배운 아들이 그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3대 장인들이 있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이 울산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24년의 일이었습니다. 명목상은 기술 벤치마킹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하며 한국의 실력을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일본 방식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1969년 세계 최초로 LNG 상업 항해를 성공시킨 일본의 DNA가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울산 도크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그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의 용접공들은 자동화와 수작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AI 기반의 품질 검사 시스템이 용접 비드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숙련된 장인들이 기계가 닿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손으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완벽하게 융합된 현장이었습니다. 거기다 납기 관리 체계는 나카무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공정이 몇 %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자재가 언제 어느 라인에 투입되어야 하는지가 실시간으로 최적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일본 업계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다. 우리는 조선이라는 문명 자체에서 뒤처진 것이었다. 이 말이 단순한 탄식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LNG선 발주량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건조되는 신규 LNG선의 약 80%가 한국 조선소에서 나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인 초대형 LNG 운반선 부문에서는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카타르가 자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를 위해 LNG선 100여 척을 발주했을 때 그중 대부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주 경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남지 않은 거니까요. 중국은 어떻냐고요?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조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일반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같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선종에서는 중국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선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LNG선들이 실제 운항에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화물창 단열재, 결함으로 인한 기화 손실, 용접 이음매의 미세 균열, 저온 환경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소재 취성 문제들이었습니다. 한때 중국 조선소에 물량을 맡겼던 그리스 선주들, 독일 에너지 기업들, 싱가포르 해운사들이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 조선소의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신뢰는 가격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번 잃은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은 비싼 대가를 치르며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2026년 2월로 돌아옵니다. 중동 위기가 터지고 나서 불과 몇 주 만에 전 세계 LNG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장기 LNG 공급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고 그 가스를 실어 나를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과 거제도로 달려왔습니다. 유럽연합의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삼성중공업 거제야드를 방문했고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이 하나오션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미국 국무부는 한국 조선업을 사실상 전략적 동맹 자산으로 공식 분류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이 엄청난 기회 앞에서 제대로 된 전략을 갖고 있나?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다행히도 조선업 현장만큼은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역량이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국이 된 이후 수차례의 불황을 겪으면서도 핵심 기술 인력과
생산 인프라를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불황기에 경쟁국들이 설비를 매각하고 인력을 해산할 때 한국 조선소들은 고통스럽지만 기술자들을 붙잡아두고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그 뚝심이 지금 이 순간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조선업이 향하고 있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LNG를 실어 나르는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배 위에서 LNG를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 즉 부유식 발전 설비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화수소와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미래형, 친환경 연료 운반선 개발에서도 한국은 이미 선두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이 한국 조선업에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바다를 통해 에너지를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그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여전히 한국이니까요. 다시 나카무라 부장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2025년 미쓰비시를 조기 퇴직했습니다. 28년을 몸바친 회사를 떠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옮겨간 것을 이제야 알았다. 조선의 혼은 지금 한국에 있다. 이 말이 그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닌 것은 그가 퇴직 이후 한 한국 조선 전문 컨설팅 업체의 자문역으로 합류했다는 사실이 증명합니다. 적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그 적이 자신보다 낫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죠. 한국 조선업은 그 경지에 이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경기가 어렵다, 수출이 줄었다, 청년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의 에너지 안보가 대한민국의 도크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진실입니다. 밖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세상이 가장 먼저 찾는 나라입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영국 은행가 앞에 섰던 그 무모함이, 금 반지를 녹여 회사를 살렸던 그 절박함이, 영하 162도의 세계를 머리카락 하나, 굵기의 오차로 봉인해온 그 장인 정신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밤에도 울산과 거제도의 조선소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전 세계 수억 명의 가정에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세대가 그것을 일궈냈다는 것, 지금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자랑스럽고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